안녕하세요. 저는 펄시 수학 전문학원 고등부 수학 전임 강사 이수영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어제죠. 네, 바로 어제 5월 3일 금요일 시행된 동명여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1 과목 간략한 총평 및 주요 문항 문제풀이를 하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동명여고 학생들 수원 시험 치르느라 고생 많았고요. 총평을 간략하게 하자면 선생님이 봤을 때 그렇게 막 쉽지도 않고 뭐 그렇게 막 어렵지도 않은 그냥 적당한 정도의 난이도로 나왔다고 보여지는데 또 우리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좀 체감 난이도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이제 좀 어려운 문제도 좀 툭툭 튀어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아무래도 컷은 뭐 예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작년 1학년 때에 비해서 컷은 좀 다소 낮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주요 문항 좀 여러분들이 애먹었을 시험 현장에서 좀 애먹었을 문항들 위주로 좀 세 문항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 보도록 하시죠. 자, 10번 문항입니다. 자, 1보다 큰 a라는 실수에 대해서 직선 x 플러스 y는 k가 두 곡선, 자, 이렇게 두 곡선을 줬는데 지수함수의 형태, 로그함수의 형태죠. 그랬을 때 이 각각의 곡선과의 직선과의 교점을 a, b라고 했을 때 선분 a, b의 길이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원점과 a, b로 이루어진 삼각형 OAB의 넓이 알려줬고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a 플러스 k. 자, 그러면 일단 상황을 이해해야 되니까 좀 그림을 그려볼 건데, 자, 일단 그림을 그려보죠. 문제에서 그림을 안 줬으면 우리가 그려야지. 자, y축, 그 다음에 x축. 자, 이렇게 이제 그려볼 건데, 일단 첫 번째, 밑은 1보다 크죠? 밑이 1보다 큰, 자, 요 지수함수. 점근선은 y는 4고요. 그 다음에 0,5를 지날 테니까, 뭐, 요렇게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려볼게요. 자, 뭐, 점근선이 이렇게 y는 4, 이렇게 있을 거고, 그냥 점근선 살살 여기까지만 긋게. 4. 그 다음에 여기 0. 뭐, 그래도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씁시다. 자, 그럼 이제 얘는 y는 ax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생긴 친구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로그 함수, 밑이 또 1보다 크니까, 자, 개형은 이렇게 생긴 친구인데, 뭐, 점근선, x는 2죠? 뭐, x는 2, 요런데 점근선이고, 요렇게 그리면 되지. 자, 일단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곡선이다라는 거고, 자, y는 로그 a에 x-2 플러스 2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이 직선과 요 두 친구의 교점 ab라고 했는데, 자,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요거, y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니까 필이면 기울기가 또 마이너스 1짜리 줬죠. 공부 좀 한 친구들, 준비 좀 열심히 한 친구들은 그냥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강력한 느낌이 와야 되죠. 밑도 똑같고 지수함수 로그함수만 이렇게 줬는데, 자, 그래서 일단 그려볼게요. 자, 참고로 이 두 교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가 4루트2라고 했으니까 참고로 이런 식으로는 그림이 나올 수가 없죠. 왜? 지금 요렇게만 돼도 여기 4고 여기 4고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벌써 이 길이가 4루트2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요거는 뭐 굳이 여러분들이 따지지 않아도 답내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좀 한번 체크는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요 직선은 자, 요런 쪽에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다. 자, 지금 이 상황인데, 그럼 이제 요 지수함수와의 교점 a, 그 다음에 요 로그함수와의 교점 b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기울기도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을 줬고, 자, 밑도 지금 a로 동일하고, 뭔가 이제 역함수를 이용해서 막 대칭성도 이용해서 하면은 참 문제가 스마트하게 풀릴 것 같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런 류의 문제를 많이 접해 보셨을 거라 좀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 생각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 요놈의 역함수를 구해볼게요. 자, 요놈의 역함수 그냥 좀 빠르게 구할게요. 요놈의 역함수는 y는 로그 a의 x-4다. 이렇게 생긴 친구야. 그럼 당연히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역함수 관계는 아니죠. 역함수 관계는 아닌데 얘랑 얘는 또 관계가 있지. 그죠? 그래서 서로 평행이동으로 포개어질 수 있는 그런 사이고, 자, 그러면 얘 기준으로 이런 애가 되기 위해서는 x 대신에 x-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x축으로
2만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런 형태 나올 거니까 y축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이런 평행이동을 거치면 되지. 즉 x축의 양의 방향으로 2만큼, 양의 방향으로 2만큼,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마이너스 2만큼, 즉 아래로 2만큼 이런 평행이동을 거쳐서 나오는 그런 곡선이란 얘기죠. 따라서 위치는 이런 데 생길 거고요. 그게 요 식이죠. 로그 a의 x-4다.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가는 평행이동이 이런 평행이동이다 라는 얘기고, 그랬을 때 자 이제 이 원래 문제에서 준 이 지수함수와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서로 역함수 관계죠. 어디의 대칭이다? y는 x의 대칭이다. y는 x의 대칭이다. 그리고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도 자기 자신이 역함수인 y는 x의 대칭인 직선이기 때문에, 자 이제 요 점을 제가 이름을 C라고 붙이면 이 A랑 C라는 점은 둘 다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고 서로 역함수 관계인 곡선 위에 있기 때문에 A와 C는 서로 y는 x의 대칭이죠. 그래서 점 A와 C는 y는 x의 대칭이죠. 자, 그럼 이제 좀 문제를 이제 계속 이어서 풀어볼 건데, 문제에서는 요 길이를 알려줬습니다. 요 길이가 4루트2다 라고 알려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4루트이고 그 다음에 삼각형 OAB의 넓이가 20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자 그러면 얘를 그냥 밑변으로 쳐다볼게요. 그 다음에 높이, 자 여기 높이 그냥 편의상 h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수직이죠. y는 x와 서로 수직 관계니까. 따라서 자 문제에서 얘기해준 삼각형 OAB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4루트2 곱하기 높이인데 이걸 20이라고 알려줬죠.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면, 자 요거 샥 2. 그래서 따라서 h 값은 자 루트 2를 10으로 나눈 5루트 10을 이제 루트 2로 나눈 거죠. 5루트 2다 이런 값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5루트 2가 나와요. 자 근데 지금 얘는 지금 y는 x라는 직선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5루트 2라는 건 요 점의 좌표가 또 나오는 거죠. 요 점은 편의상 m이라고 놓을게요. 그래서 5,5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왜? 지금 또 1대 1대 루트 2짜리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5루트이니까 여기 길이 5고 여기 길이 5죠. 요게 45도짜리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따라서 요 점의 좌표가 나왔고요. 그럼 이제 요 점은 당연히 또 여기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5 대입하면 여기 5가 나와야 되죠. 따라서 K값이 나옵니다. K값은 10이다. 5,5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즉 K값 나왔네요. 자 일단 K값 구했고 K값은 10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A값을 구해야 되는데, 뭐 이 점의 좌표를 구하든 뭐 이 점의 좌표를 구하든 이 점의 좌표를 구하든 A값은 나올 텐데, 자 다시 대칭성을 좀 이용해서 해보죠. 지금 요 A라는 점과 요 C라는 점 y는 x의 대칭이고, 요 곡선과 요 곡선이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똑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K값을 구했기 때문에 여기에 X좌표 10이고, 마찬가지로 여기 좌표도 10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요 두 친구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볼 건데, 요 곡선을 X축으로 2만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아래로 2만큼, 즉 마이너스 2만큼 이동시킨 요런 이동에 의해서 이동이 되는 건데, 하필이면 요 기울기가 정확히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 곡선 위에 있는 점인 이 B라는 점은 이런 평행이동을 통해서 요 곡선 어딘가로 이동할 텐데, 근데 기울기가 딱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여기 있으니까 요 직선 위에 어딘가로도 이동하겠죠. 그러면 여기 위에 있으면서 요 직선 위에, 즉 교점인 이 점으로 이동할 거예요. 즉 이 B라는 점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 점이 요 C라는 점이 되는 거고, 그때에 자 각각의 축에 평행한 또 이런 선을 그어주면 요 길이가 2가 되는 거고 또 요 길이가 2가 되는 거죠. 즉 요 길이는 뭐가 된다? 2루트 2가 된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요 A에서부터 요 C까지 선분 AC의 길이는 4루트에서 2루트 1을 더한 6루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직선의 Y절편과 X절편, 그러면 마찬가지 또 직각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큰 직각이등변, 여기 10이고 여기 10이니까 여기는 10루트이죠.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C고 이런 상황이야. 여기가 A고 C고. 근데 여기가 지금 6루트 2인 상황. 근데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똑같으니까 4루트 1을 얘네 둘이 절반씩 나눠 가지니까 여기가 또 2루트 2죠. 그리고 여기도 2루트 2지. 그 말은 또 직각 이등변 삼각형.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또 1대 1대 루트 2죠. 여기 길이가 2고 여기 길이가 2다. 즉 A라는 점의 좌표가 나오죠. 여기가 지금 원점이니까 2, 그리고 여기 위의 점이죠. 2,8이다. 자, 그래서 A라는 점의 좌표가 나와요. A라는 점의 좌표가 2,8이다. 그러면 이 지수함수 위의 점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죠. 그대로 대입할게요. 8은 A의 제곱 플러스 4다. 따라서 A제곱이 4네요. A제곱이 4인데 문제에서 A는 1보다 큰 값이니까 A 값은 2다. 그래서 따라서 A 값은 2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A 플러스 K는 12다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좀 저도 설명을 위해서 좀 길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풀었지만 사실 역함수 관계를 이용해야 된다. 요 생각이 처음에 이제 들었으면은 빠르게 그림 그리고 또 여기 평행이동 개념까지 좀 들어가서 문제 자체는 되게 좋은 문제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뭐 이런 모의고사 기출 문제나 우리 수업 때 했던 교재들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들 좀 봤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훈련이 됐으면은 문제 자체는 좀 난이도 있지만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객관식 16번. 자, 이런 부채꼴의 넓이, 둘레 관련된 문제고, 객관식 마지막 문제였는데, 문자가 막 이렇게 숫자로 준 게 아니라 문자로 줘가지고, 좀 많은 학생들이 좀 당황했거나 애먹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큰 부채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안에 작은 부채꼴이 있는데, 요 바깥쪽에 이렇게 이제 영역으로 구성된 이 도형에 지금 이렇게 생긴 도형의 둘레의 길이가 10이고 이때 이 도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요 길이를 R2-R1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마찬가지 여기 길이도 마찬가지죠. R2-R1 이렇게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중심각의 크기 안 알려줬으니까 그냥 세타라고 놓을게요. 자, 그랬을 때 자, 둘레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요 둘레는 이거랑 이거랑 더한 거니까 12는 자,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죠? 2 가로 열고 R2-R1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여기 호의 길이 여기 호의 길이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 L은 R 세타니까 자, 일단 여기 길이는 R1 세타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R2 세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자, R1 세타 더하기 R2 세타니까 세타로 묶을게요. 세타 가로 열고 R1 플러스 R2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 넓이는 S는 자, 오른쪽에다 위에서부터 시작해 볼게. S는 2분의 1 R 자, 일단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 뺄 거니까 큰 부채꼴은 R2 제곱 세타 마이너스 작은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R1 제곱 세타. 자, 그러면 묶을게요. 2분의 1 세타로 묶으면 가로 열고 R2 제곱 마이너스 R1 제곱이다. 그 다음에 자, 얘는 지금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우리가 합차의 식으로 좀 인수분해할 수 있고, 그래서 2분의 1 세타 R2 플러스 R1 R2 마이너스 R1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고요. 그래 놓고 이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긴 식의 최대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복잡하죠. 문자도 많고. 근데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고 우리가 둘레를 표현해 놨을 때 마찬가지 이렇게 똑같이 생긴 친구가 여기 있죠. 그러면 자, 이제 요 놈으로 정리를 해서 여기다 쏙 집어 넣어 볼게요.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정리하시면
자, 요 놈으로 정리할 거야. R1 플러스 R2에다 세타를 곱한 값은, 자, 얘 넘기시면 되죠. 12-2 R2 마이너스 R1이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여기에다가 쏙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2분의 1. 자, 이제 요거 가로 열고 12-2 가로 열고 R2-R1 가로 닫고, 그 다음 이제 요거 그대로 써주면 되죠. R2-R1. 자, 그러면 자, 똑같이 생긴 친구가 반복해서 등장하니까, 자, 일단 편의상 T라고 놓을게요. R2-R1을 편의상 T라는 문자로 세팅할게. 자, 그럼 이제 얘는 2분의 1, 이 약분해서 6 마이너스, 여기는 2도 날라가서 6-T. 그럼 얘는 그냥 T죠. 아하, T에 대한 2차식의 꼴로 만들어냈고, 자, 그러면 결국 이 T에 대한 2차 함수의 최대값으로 가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T의 범위는 생각해 봐야 돼. 자, 기본적으로 T는 R2에서 R1을 뺀 요 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 길이. 당연히 양수값이어야 되죠. 그래서 T는 양수여야 되고, 엄청나게 큰 값일 수는 없겠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값도 지금 길이 두 개를 더한 거니까 양수값이어야 되죠. 그래서 요 식이 양수여야 돼요. 즉, 요 값이 지금 T니까 12-2t 값이 양수여야 되죠. 그래서 넘겨서 T로 정리하시면 T는 6보다는 작아야 돼요. 자, 그래서 T 값은 양수 값인데 6보다는 작아야 되죠. 당연한 얘기지. 둘레가 10인데 여기가 6이고 여기가 6이면 벌써 12가 돼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빵이라는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네 둘은 각각은 6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래서 자, 이제 0보다 크고 6보다 작은 t 값의 범위에서 이 t에 대한 2차 함수 그냥 바로 그릴게요. 2차 함수 t축. 자, 그 다음에 여기 t좌표 0, 여기 t좌표 6. 자, 그리고 우리는 0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은 요 영역에서의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당연히 축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축은 t는 3이죠. 따라서 요 꼭지점의 y좌표, 그래서 요 값이 최대값이지. 그래서 t 값이 3일 때 넓이의 최대값은 여기다 그냥 3 집어넣으시면 되죠. 3 곱하기 3이니까 몇이다? 9다.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최대값은 9다. 자, 그래서 객관식 마지막 문제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로 안 주고 요 길이에 대한 걸 이렇게 문자로 줘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했을 수도 있을 문제라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서술형 2번인데 서술형 4문제 중에서 서술형 1번, 3번, 4번은 좀 난이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좀 여기저기서 좀 흔하게 좀 봤음직한 문제들인데 서술형 2번은 물론 좀 준비하면서 시험 공부하면서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조금 낯설 수도 있겠다. 그리고 문제도 좋아서 이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방정식, 로그 방정식이네요. 자, 이런 로그 방정식이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그럼 일단 로그가 등장했으니까 진수조건부터 좀 뽑아내고 시작해 볼게요. 자,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되고, 자, 3보다는 작아야 되고, 또 K보다도 작아야 되네요.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자, 일단 진수조건. 자,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야 될 것이고, 자, 지금 K 값은 정확히 모르니까, 자, 일단 요거도 만족시키면서 K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진수 조건을 좀 뽑아냈고, 자, 그 다음에 좀 식을 정리해 볼 건데, 지금 밑이 생략돼 있으니까 다 밑이 10인 상용 로그죠. 자,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진수에 이제 나눗셈으로 들어가면 요 놈은 분모로 가니까 좀 분수가 싫어서, 자, 그냥 요 덩어리를 넘길게요. 이항시켜서. 그럼 이제 요 방정식이, 자, 좌변은 진수끼리 곱할 거고 로그의 덧셈이니까, 자, 로그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바로 곱할게요. 3-x. 자, 는 우변 요놈 넘겼습니다. 로그 k-x다. 자, 그럼 지금 밑이 10으로 동일한 로그 값이 같으니까 이 진수 값이랑 이 진수 값이랑 같아야겠죠.
그럼 결국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형태죠. 자, 정리해서 써볼 건데 여기 x 앞에 계수 마이너스, 저는 마이너스 앞에 계수 붙은 거 싫어서 그래서 마이너스를 앞으로 똑 떼서 자, 요렇게 이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는, 자, 요것도 x에 대한 식으로 좀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이게 결국 이 2차 방정식의 실근 x가 요 범위에서 나오면 되는 건데 존재하기만 하면 되니까 자, 결국은 이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의 교점에 x좌표니까 예쁘게 인수분해 돼 있죠? 그래프 그냥 그려서 해결할게요. 자, 2차 함수. 자, 그 다음에 x축. 자,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3. 그 다음에 자, 요 친구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교점의 x좌표가 어디서 나와야 돼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랑 3 사이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요 2차 함수의 곡선과 그 다음에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과의 교점이 존재해야 되니까 일단 이런 느낌으로 생기면 되죠.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자, 그리고 이 직선의 x절편 값이 k죠. 그럼 지금 이런 노란 곡선과 이 직선의 교점은 반드시 k보다는 x좌표가 왼쪽에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 얘도 자동으로 만족하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교점이 생기기 위해서는 자, 일단 그 경계가 되는 지점은 첫 번째, 자, 요 마이너스 2,0 이 직선이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요때가 이제 첫 번째 경계가 될 거고 지금 이 직선보다 K값이 커지면 즉 조금이라도 위로 가는 순간 교점이 생기죠. 요때는 이제 교점이 안 생기지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교점이 막 생기다가 K값이 되게 크면 또 안 만나죠. 언제까지 만납니까? 이 노란 곡선이랑 어쩔 때? 접할 때까지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경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 빨간 두 직선 사이에 요렇게 이 직선이 위치할 때 요때는 요거보단 위에 있어야 되고 요때는 딱 요때까지 가능한 거죠. 접할 때니까. 그래서 요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에서의 K값을 구할게요. 자, 첫 번째 상황은 그냥 요 직선이 이 점을 지나면 되죠. 마이너스 2,0. 요 점을 지날 때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죠. 따라서 0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플러스 K다. 따라서 K값 나오네요. K값은 마이너스 2다. 즉, 요때의 요 첫 번째 상황에서의 K값은 마이너스 2다.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상황은 이 곡선과 직선이 접할 때죠. 즉, 요 식을 정리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는 상황이니까 자,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 플러스 x, 플러스 6은 마이너스 x 플러스 k다. 자, 넘겨서 이항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6은 0이다. 중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이 0이다 라고 접근해도 되지만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요 식이 어떤 식이다? 1차항 계수하니까 x-1의 완전 제곱이다. 따라서 자, 요 상수항 k-6 값이 1이어야 되죠. 따라서 k 값은 7이어야겠네요. 판별식 써서 풀어도 됩니다. 자, 어쨌든 k 값이 7. 그래서 요 두 번째 상황 접할 때였죠. 접할 때였는데 이때의 k 값은 7이 나왔다. 자, 그러면 결국은 최종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겠죠. 딱 요때는 안 만나고 요거보다 조금이라도 위에 위치하는 순간 만나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k 값은 커야 되고 자, 그 다음에 7까지는 가능하죠. 딱 7일 때 접하니까 여기는 등호가 붙죠. 이렇게 나올 거고 이때의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수고 등호는 요거 한쪽에만 붙었으니까 개수는 그냥 바로 요 놈에서 요 놈을 빼주면 되죠. 따라서 k의 개수는 7에서 마이너스 1 뺀 9개다. 그래서 답은 9개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명여고 어제 치렀던 중간고사 간략한 총평과 주요 문항들을 좀 풀어봤는데 일단 동명여고 친구들 정말 고생 많았고 그 다음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막
되게 어렵다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개중에 지금 제가 풀어드렸던 이런 문제들은 중간중간에 좀 턱턱턱 막힐 수도 있었겠다. 그리고 좀 문제 풀면서 현장에서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었겠다. 자, 그런 문제들을 좀 위주로 풀어보았는데 어쨌든 뭐 시험 본 친구들 중에는 잘 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뭐가 됐든 동기부여를 잘 삼아서 잘 보면 잘 본 대로 또 좀 부족했으면 부족한 대로 잘 동기부여 삼아서 기말고사는 또 더욱 잘 준비하고 공부해서 더 좋은 결과, 더 나은 결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 중간고사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퍼바